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워킹맘이면서 동시에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완전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 주변에서 힘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자 혼자 몸으로 돈 벌고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겠다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타부타 그간 사정을 길게 얘기하긴 싫어서 괜찮아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대답하는데요. 사실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보통은 이혼을 하고 나면 여자 쪽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맞벌이든 외벌이든 그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 전혀 타격이 없었던 게요. 남편이 애초에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기간 내내 맞벌이를 했었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집안의 생활비는 늘 제 몫이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준 것을 기간으로 다 합치면요. 10년이 훨씬 넘는 결혼 생활 동안 1년이 조금 넘을까 말까 싶네요. 나머지는 제가 오롯이 다 벌고 책임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이혼을 했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도 전혀 없는 데다 오히려 돈 까먹고 속만 썩이게 만들던 남편이란 작자까지 사라지니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혼 기간 동안만 해도 내 남편 돈 못 벌고 가장 노릇 못한다고 주변에다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암소리 안 하고 살았었고 그렇다 보니 제 주변 지인들은 제 남편이 되게 괜찮은 남자인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요. 단언컨대 제 전 남편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사업병에 걸려서 마음고생 진탕시키고 이런 건 다 둘째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신의와 믿음까지 저버렸던 인간이거든요. 최악의 남편이었던 제 전 남편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해 사업병 말기였습니다. 시댁이 원래는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평범했었다는데 아들 사업자금 대주다가 돈을 상당히 많이 날려먹고 시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날려먹은 상황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런 남자인지 몰랐냐고요? 네, 몰랐습니다. 남편이 포장을 잘한 걸 수도 있고 저도 어리숙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는데 소개해주는 친구가 남편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운 성격이라고 했는데 정말 만나보니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연애를 잘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은 적자인 지 오래됐고 사실상 문을 닫지 못해 근근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요. 연애할 때 남편 가게에 놀러 간 적도 많았는데 손님이 좀 없어도 남편 하는 말이 이래 보여도 매출은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저랑 결혼하고 1년 뒤에 결국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았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폐업을 할 때쯤 이미 아이를 출산한 후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회사 육아휴직을 쓰면서도 너무 길게 쓰면 눈치가 보이니까 원래도 딱 6개월만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 쓰고 3개월만 쓰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남편은 갑자기 폐업을 하고 돈 한 푼 안 버는 백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사업 구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좋게 타일렀어요. 그러지 말고 직장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직장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조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자기는 직장인 체질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자기는 천성이 사업가 체질이고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다니나요?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쉽고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 참고 다니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주변에서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늘 입버릇처럼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잘하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면서요. 그 뒤로 또 다른 사업을 기어코 했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시부모님 노후 자금 털어서 했었죠. 그때 한창 유행하던 보드게임장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보랬는데 남편은 한 번 꽂히면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고집불통의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억울한 게 많았죠. 왜냐면 저는 애초에 남편이 사업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부부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은 늘 남편과 저 둘 다에게 앓는 소리를 잘 하시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너네 사업 자금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땡겨준 거다. 그러니까 노후는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늘 우리에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소리를요. 사실 남편보다는 저 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잘 하셨는데요. 톡 까놓고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자기 맘대로 사업하고 싶어서 저랑은 상관없이 일 벌리는 건데 그 책임과 부담은 왜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남편을 선택했고 결혼했고 부부고 가족이잖아요. 연애와 다르게 결혼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고 남편이 하는 일을 응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다가 기어코 보드게임장을 차렸는데요. 사실 남편은 그 시기에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좀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봐야 되는데 남편은 그 시기에 반짝 인기가 많은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만 가게를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 조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길게는 잘 안 됐습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역시나 두 번째 가게도 어거지로 질질 끌다가 3년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적자였고 근근히 가게세만 내면서 유지하다가 문 닫은 거죠. 당연히 생활비도 제대로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엔 어떤 사업을 해야 잘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울부짖으면서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팔자 좋게 사업 구상이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진작에 남편 대신 집안의 생활비를 전담해야 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보고 집안 살림하고 몸이 12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죠. 시간이 늘 없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여행도 거의 못 다녀봤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죽어라 직장 생활을 해도 제 월급으로 생활비 되고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소소하게 빚까지 있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남들에게, 가족에게도 그런 티를 별로 내지 않고 앓는 소리도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회사 잘 다니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고 막막해서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남편은 한마디로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고 본인 스스로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가정이나 생활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잘하고 성격도 자상하고 착해 보이니까 주변 평판은 또 좋았어요. 남들은 저희 남편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지요. 하여튼 그러다가 남편은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네 마네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차라리 그냥 가만 있으라고 단호히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말로는 사업이 체질이네 어쩌네 하는데 내 보기엔 전혀 아니다. 당신이 손대서 잘된 사업이 어디 있느냐. 결혼 전에도 하나 말아먹었다고 했었고 결혼 후에 2개 말아먹었다.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다. 당신 그러고 있는 틈에 나는 죽어라 회사 일하며 생활비 벌고 애들 키우며 살았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사업한다 어쩐다 하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절박한 경고였던 거죠. 저도 그동안 참다 터진 거였고 제 울분에 남편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한 이후로 한 달 넘게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취미로 색소폰을 불었는데 주말에는 결혼식 축가로 색소폰 부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내내 지내고 주말에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른 탓에 남편은 그 후론 딱히 사업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하고 저랑 사이도 냉랭해지고 저도 풀 죽어서 지내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마냥 좋았겠나요? 하지만 괜히 사업한답시고 뭔가 시작했다가 그나마 있는 집이라도 날리고 망해서 빚더미에 앉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근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강서방하고 잘 지내? 뭐 똑같지 뭐. 저번에 같이 밥 먹었을 때 보니까 형 둘이서 말도 안 하고 냉랭해 보이던데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강서방 저번에 하던 사업 정리하고 반년 넘게 집에 계속 있는 거지? 너 혼자 벌기 너무 힘들지 않아? 힘들기 괜찮아요. 뭐 한두 해 이렇게 지낸 것도 아닌데. 저는 애써 엄마 앞에서 털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잠시 고심 끝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강서방이 한 달 전쯤인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였기에 몹시 놀랐습니다. 강서방이 혼자? 너네 아빠랑 엄마랑 집에 있느냐고 하더니 찾아왔더라고. 뭐 하러? 실은 자기가 집에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지 않느냐면서 집안의 가장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더라고. 엄마 아빠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느냐 묻더라고. 그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저희 부모님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윳돈이 없다고 거절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이가 찾아와서 그런 부탁까지 한 거다 보니 그 후로도 내내 걸리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 친정 식구들과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했는데 저랑 남편이 사이도 부쩍 안 좋아 보이니까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마음에 걸리셨던 겁니다. 저는 저 몰래 그런 짓을 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저희 부모님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얼굴까지 새빨개졌죠. 그 모습에 엄마는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너 왜 그래?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엄마 아빠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니. 강서방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지금 집에 있은 지 꽤 됐잖아. 명색이 가장인데 집에서 그러고 있는 게 자기도 미안하겠지. 미안하면 쓸데없이 사업이니 어쩌니 하지 말고 어디 취업이라도 하던가. 막말로 본인이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돈이라도 벌고 싶으면 그놈의 사업이 아니라 어디 막일이라도 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강서방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니? 말라서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진짜 사업병 말기야. 저 정도면 병이야, 병.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진짜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뭐 갈라서기라도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밉지만 그렇다고 남편하고의 이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고 저희 아이들 아빠였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입술만 깨물고 있으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우리 시골 땅 조금 있는 거 알지? 뭐 크기만 크지 사실상 별로 가치는 없긴 하지만 거기 내놓은 지 좀 된 거 알지? 나도 알지. 전에 거기 누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 값도 나쁘지 않게 쳐준다고 하더라.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다가 적당한 펜션 하나 지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연락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빠도 내내 팔리지도 않는 땅이었는데 누가 산다고 하니까 그냥 팔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계약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 강서방이 말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야. 그 돈을 왜 강서방 빌려줘? 그리고 강서방 그거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너도 그러지 마. 네 남편 네가 믿어줘야지. 네가 먼저 나서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엄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 인간이랑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절대 안 돼. 나나 니네 아빠가 보기엔 강서방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비록 망했어도 가게 관리도 능숙하게 잘하고 그러던데 뭐. 그러면 뭐해. 2번이나 망했다니까? 그거야 운이 안 좋았던 거고. 엄마 아빠 보기에 아이템만 잘 정하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니네 남편 능력도 괜찮고 손님들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싹싹하고 계산도 빠르고. 막말로 니네 남편이 이제 와서 어디 취업을 하겠니? 뭘 배우러 다니겠니? 뭘 배우는 것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잖아.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 돈 없어도 살아.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시골 땅이었는데 마침 누가 산다고 했고 또 값도 나쁘지 않게 쳐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도 사이 좀 도와주련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염치 없지 그럼. 엄마 아빠 결정인데 네가 뭐가 염치 없어. 너도 그러지 말고 강서방 믿어줘. 엄마 아빠는 저희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혼자서 생활비 버느라 아등바등한 것도 사이가 일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지켜보기 힘드셨던 모양이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저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절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볍게 말하셨지만 그 돈 엄마 아빠에게도 작은 돈 아니고 노후자금 같은 돈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적당히 남들 따라서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가볍게 장사하려거든 시작하지 마라. 진짜 진지하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시작해라 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자기도 큰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하겠다고 이번엔 정말 잘 해내서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도 꼭 보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장모님 장인어른께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못난 사위 이렇게 믿어주시고 큰 돈까지. 그러니까 잘하라고. 걱정 마. 내가 대박 쳐서 장모님 장인어른 돈 10배는 쳐서 갚아드릴게. 그런 허풍도 그만해. 대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꾸준하게 돈 벌 수만 있으면 되니까. 알았어. 그리고 빌려주는 거지 당신 주는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아야 된다고. 그럼 알겠어. 제가 뭐라고 해도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자금 도와준다고 하니 싱글벙글인 거겠죠.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많이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은 어머니 많은 분의 추천으로 닭칼국수 대박집의 레시피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인데도 먼 지역 사람들까지도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 곳이고 평일에도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가게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레시피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한테나 다 파는 건 아니고 소개로요.
저희 어머님이 지인에게 듣고 알려주셨고 남편은 거기 가서 힘들게 레시피를 전수받았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도 정말 많았고요. 레시피가 비용도 상당히 비싸긴 했지만 그만큼 돈을 들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레시피로 저희 동네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금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대주신 돈이었죠. 처음에는 테이블도 4개 정도밖에 없고 위치도 번화가 쪽은 아니다 보니 소소했어요. 그래도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워낙 싹싹하고 친절하게 응대를 잘하다 보니 점차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블로거들에게도 알려지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장사가 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장사가 잘 되니까 1년 정도 뒤에 같은 건물에 있는 3배 정도의 크기 매장을 계약해서 옮겼고 손님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용하기 시작했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도와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주말 같은 때에는 가서 일손을 돕곤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고 장사가 잘 된 편이었죠. 저도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가족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랬지? 내가 사업가 체질이라고. 참나, 그래 맞다. 인정할게. 당신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재료나 청결에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럼 그런 건 기본이지. 맛만 있다고 많이 오는 게 아니라고. 물론 기본적으로 맛있고 푸짐하니까 인기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 참,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우리 부모님 돈도 조금씩 갚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이전했잖아.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 그거 금방 다 회수될 거니까 다 되고 몇 달만 기다려주면 한 번에 다 갚을게. 좀좀따리로 달에 몇십씩 갚아서 뭐하냐. 그냥 한 번에 이자 쳐서 돌려드리는 게 낫지. 그렇기도 하겠다. 알겠어.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이자 쳐서 한 번에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맘때 남편과 저는 사이도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맨날 집에만 있고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되던 남편과 저였는데 남편의 가게 운영이 순항이었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들고 오면서부터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고가의 가방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이런 걸 사와. 줄 서서 먹는 맛집 사모님인데 이 정도도 안 들어? 회사 다니거나 애들하고 다니는 게 단데 내가 이런 거 들고 어딜 가? 회사 가면 되지. 남편이 사줬다고 그래.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래도 돼. 주변 사람들 배 좀 아프게. 참나. 저는 어이없어 웃으면서 남편의 너스레가 싫지 않더라고요. 장사 잘 돼서 저한테 비싼 선물을 턱턱 사주는데 어떤 와이프가 싫어하겠나요? 좀 있어봐. 당신 지금 타고 다니는 중고차 너무 오래됐잖아. 그것도 내가 바꿔줄게. 아유, 됐네요. 지금 차 얼마든지 쓸만해. 준다 하면 그냥 고맙다고 받아. 그래야 남자도 기가 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랬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근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 돈부터 먼저 해결하고. 아, 그렇지. 나 그거 안 떼먹어. 애초에 내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장모님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덕분이잖아. 걱정 마. 이자 두둑히 해서 갚을 테니까. 그래, 알겠어. 저는 남편이 약속한 대로 조만간 이자까지 좀 넉넉하게 쳐서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돌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갚으라는 돈은 안 갚고 언젠가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갑자기 바람이라도 들은 건지 골프를 좀 배우겠다면서 골프 연습 다니고 영업시간인데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술 약속이 잦아지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가끔 시간 나서 아이들하고 어디 가자고 약속을 해놔도 술 먹고 와서 늦잠 잔다고 핑계를 대며 안 가기 일쑤였죠.
게다가 제 귀에 이상한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이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알바 취업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지희야. 내가 지금 너한테 톡 하나 보냈거든? 너 지금 봐봐. 무슨 톡인데? 사진인데 하여튼 봐봐. 그렇게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뜬금없게도 유정 씨의 사진이었어요. 유정 씨가 누구냐면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알바생입니다. 어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뜬금없이 유정 씨의 그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걸 나한테 왜 보냈지 싶고 애초에 내 친구가 유정 씨를 어떻게 알지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곧바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진 봤지? 걔 너 아는 사람이지? 유정 씨라고 우리 남편 가게 알바생인데? 근데 네가 유정 씨를 어떻게 알아? 이 사진은 뭐고? 내 동생이 니네 가게에서 알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직원들끼리 서로 카톡 친구래. 그런데 그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왜? 너 사진 제대로 안 봤어? 그 여자 사진에서 유리에 비친 거 안 보여?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뭐지 생각을 하며 다시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의 유정 씨 옆에는 유리가 있었고 그 유리에는 사진을 찍어주는 누군가 비쳐 있더라고요. 엄청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비쳐 있었는데 확대를 해서 보니 다름 아닌 제 남편인 겁니다. 제 남편이 웃으면서 유정 씨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 유리에 비춰져서 찍힌 거예요. 가게 직원들이 이걸 알게 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답니다. 유정 씨랑 사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요. 저희 남편이 30대 후반이고 유정 씨는 제가 알기론 2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이차가 10살이 넘는데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너무 황당한 소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진은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옷도 제 남편 옷이고 안경 쓴 모습, 희미하지만 웃고 있는 모습까지도요. 알바생이랑 가게 밖에서 따로 만났다고? 같이 카페 가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사이라고?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유심하게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제 남편이 맞았어요. 실루엣이 정확하진 않아도 제가 제 남편을 몰라보겠나요? 내 남편이 맞구나 깨달은 순간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가게 알바생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 화나고 배신감 느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어요. 이게 어딜 봐서 자기냐면서 저더러 코미디 찍느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알바생이랑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이 알바생이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랑 비슷한 외모인 것 같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절대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솔직히 100%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을 그냥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정말 저를 배신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자기가 아니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박박 우겼고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깨림칙하지만 너무 찜찜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토록 아니라고 하니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제 가정이 너무 중요했기에 흐린 눈으로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2달도 안 돼서 돌연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랍니다. 결혼 생활 내내 돈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구박했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너무 서럽고 힘들었다면서 저랑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혼 소리를 하며 원망을 퍼붓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생활비도 안 벌어오고 사업 말아먹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 때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래도 부부라고 속으로 참고 삭히고 저 혼자 악착같이 일하고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은 제가 지를 개무시하고 구박했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가방 선물해 줄 땐 언제고 이제 호강시켜 준다고 할 땐 언제고요. 저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냐 내 사전에 이혼은 없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고 고집이 새심줄보다 질긴 인간이거든요. 그때부터 작정한 듯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인간은 이미 저랑 이혼을 결심한 것 같고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사업병에 걸린 당신을 여태까지 참아준 건 난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하느냐 기가 막힌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나중에는 시부모님까지 저한테 이혼해주라고 하고 사람 미치게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이토록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알바생 이유정이라는 것을요. 증거는 없었어도 남편이 이유정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따졌죠. 죽어도 아니라고 하더니 너 사실 이유정하고 바람났지? 그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이렇게 닥달하는 거지? 무슨 뜬금없이 유정이 얘기를 꺼내. 걔는 아무 상관없어. 퍽이나 상관없겠다. 조카뻘 되는 애랑 그러고 싶니? 언제부터야? 그년이랑 언제부터야? 나는 이유정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 이러는 거 완전 의부증이고 병이야. 병원에나 가봐. 저는 너무 분통 터지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이유정하고 바람을 피는 것 같았고 이유정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대화도 계속 거부하다 보니 저는 이유정이라도 따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정은 이미 가게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저는 직원 주소록을 이용해서 이유정 집 근처에서 이유정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속이 갑갑해서 이유정한테 직접 얘기라도 좀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제 절박한 마음이 하늘에 통한 건지 이걸 기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 눈앞에 뜨인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차였습니다. 이유정을 기다리는데 남편 차가 마침 온 거였죠. 남편의 차는 이유정이 사는 집 앞에 멈춰섰고 남편은 그 차에서 같이 내려서 익숙한 듯 이유정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유정하고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토록 펄쩍 뛰고 박박 우기더니 아주 대놓고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눈이 돌아서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고 남편이 입고 있던 후드티의 후드를 확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은 뒤로 나자빠졌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넘어져 있는 남편을 보며 울면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인연이랑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거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내 탓한 거냐고. 네가 사람 새끼냐고요.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사업해서 이제야 사랑굿이라고 살게 됐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은 은인이네 어쩌네 해놓고 너는 은인한테 이따위로 하냐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든 말든 저는 악을 지르며 난리를 쳤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거니 서 있는 이유정 멱살도 잡았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안 좋은 것만 골라 배워서 알바하는 가게 사장하고 바람을 피느냐고요. 제가 멱살을 잡고 흔드니 이유정은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확 떼어놓더라고요. 저를 너무 거칠게 미는 바람에 저는 넘어질 뻔했는데 그 상황이 정말 눈물나게 기막힌 겁니다. 내 앞에서 상간녀를 보호하는 남편이라니. 그런 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일어날 일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약이 오르고 분통이 차서 이유정 가만 안 둘 거라고 손을 뻗었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외치는 말이 그만 좀 해! 유정이 임신했단 말이야!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얼음이 되었죠. 바람 피다 못해 임신이라니. 12살 차이가 나는 조카뻘 되는 여자애랑 바람 피우고 임신? 현실감이 안 느껴지고 진짜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머리가 확 돌아갈 정도였죠. 그 후 연거푸 3번이나 때렸는데도 분이 안 풀리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니 이유정을 데리고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두 인간들 뒤통수에 대고 외쳤습니다. 나 지금 이거 다 녹음하고 있다. 닭칼국수집 사장 강민구와 알바생 상간녀 이유정 둘이서 바람피고 아이까지 가졌다. 지금 이 모든 사실들 다 녹음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거고 너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는 다 갈 거다라고요. 저도 울면서 정말 악에 받쳐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좀 당한 얼굴로 저를 빤히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획 돌리더니 다시 이유정을 부축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절망적인 기분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생각해서 밖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집 앞 놀이터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밤이라 쌀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있는 내내 몸이 계속 떨리고 이가 딱딱 물리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들켰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미안하다면서도 또다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싸늘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짓 일삼고 기본적인 의리도 없는 인간하곤 나도 같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절대 안 들어줄 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유정이 임신까지 했는데 그럼 어쩌냐고 어떻게 하면 이혼해줄 거냐입니다. 남편은 이혼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그 와중에도 이혼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처참한 기분으로 울면서 물었어요. 그년이 그렇게 좋으냐?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자식이고 뭐고 안 보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유정이 가여운 애야. 부모님도 없고 힘들게 혼자 사는 애라고. 걔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당신은 내가 없어도 되지만 걔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라는 겁니다. 제 앞에서 상간녀 불쌍하다고 자기가 있어줘야 된다는데 이게 말인지 뭔지. 개소리도 참 정성껏 한다. 너 유부남인 거 잊었니? 애들 아빠인 것도 잊었니? 네 상간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고 네 새끼들은 아빠가 없어도 돼? 당신이 애들한테 잘해주잖아. 애들한텐 내가 없어도 당신이 있고 당신이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잖아. 그래. 당신이 아빠 노릇 똑바로 하지도 않고 산 거 나도 잘 알아. 퍽이나 자랑이다. 그래서 네 새끼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유정 뱃속에 있는 애만 중요하디? 10년 넘게 사업 말아먹고 가장 노릇도 똑바로 안 하고 살았던 거. 그런 당신 이해해주고 보듬고 산 거 나야. 미안하고 고맙다며. 이제라도 나 호강시켜 준다며. 그럼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톡 까놓고 당신이 뭘 그렇게 나를 보듬어줬는데. 돈 못 벌어온다고 내 사업 망했다고 무시나 했지. 당신 말 똑바로 해. 10년 동안 암소리 안 하다가 3번째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도 폭발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 알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쨌든 당신하고 내 사이는 깨졌고 돌이킬 수 없어. 당신도 나 같은 놈하고 더 이상 못 살 거 아니야. 지금 가게 장사 좀 잘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니?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래, 나도 너랑 안 살아. 내가 원하는 거? 이 집 내놔. 그러면 이혼해줄 테니까. 그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 집은 처음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많이 보태준 집이고 남편 단독 명의였거든요. 뭘 놀래?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우리 결혼 생활 10년 넘었고 그동안 당신은 돈 제대로 안 벌어오고 내가 생활 책임지고 살았어. 법적으로 가도 재산 분할 최소 반 이상은 무조건 내 거로 나와. 나는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고 너는 그년한테 정신 팔려서 그년하고 살면 되니까 이 집은 내놔. 그럼 그토록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당장 갚아. 안 갚으면 법적인 조치 취할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앵무새처럼 이혼 요구할 땐 언제고 집 내놓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웃겼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과 그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청구할 거라고 어디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는 다 할 거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소문도 다 낼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저도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동네방네 내고 다니겠나요? 다만 심정적으로는 내가 그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개망신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음을 정했는지 저한테 집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대출도 없고 결혼 생활 동안 집값도 꽤 오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적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그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에게 완전히 질리고 학을 뗐고 좋다고 저도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 명의를 제 앞으로 이전하고 따로 소송 없이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 돈은 안 갚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부모님 돈 이자 쳐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집 받았으면 그걸로 퉁치면 되지 무슨 돈을 따로 받느냐면서 그 집이 얼마짜린데 빌린 돈을 따로 받겠다고 하느냐면서 저더러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 폭발해서 제가 아는 모든 쌍욕을 다 퍼부은 것 같습니다. 지 앞가름 못하고 마누라한테 빌부터 사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사업자금 빌려준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고 결국 그년하고 불륜질까지 한 거 아니냐. 네가 돈 한 푼 없었어도 그 어린 기집애가 너랑 놀아놨겠느냐.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지만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도 저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욕심이 드글드글 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돈 준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두 차례 더 입씨름 끝에 저희 부모님 계좌로 돈 붙였고 니네 부모 돈 돌려줬고 우리 사이의 계산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 보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화병 때문에 꼴딱꼴딱 넘어갔었죠. 하여튼 남편과 저는 정말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1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했고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한 남편을 그래도 믿어준 조강지처인 저에게 참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이 갑갑해져 올 정도로 더럽게 싸우고 끝을 냈었습니다. 집 받고 부모님한테 빌려준 돈도 다 돌려받았지만 배신당하고 이혼했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너무 약이 올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과 이유정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나면서도 또 억지로라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제 인생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사니까 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이혼하고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이들 면접 교섭도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양육비는 보냈기 때문에 저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를 몇 개월간 안 보냈고 제가 양육비 보내라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문자를 보내도 그 문자마저도 읽지를 않고요. 그 부근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소문의 가게는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지 새끼들 양육비도 안 보내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고민 끝에 전 남편의 가게 부근으로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진 일부러라도 그 근처를 안 갔거든요. 그러다 따지려고 작정하고 간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분명 외관은 똑같이 전 남편 가게인데 카운터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마치 그 가게 사장처럼 카운터를 보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안을 둘러봐도 전 남편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지 싶었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여기 사장인데 누구세요? 여기 언제 사장님이 바뀌었나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전 사장님하고 아시는 분이세요? 네.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은 이혼한 전처인데요. 양육비 문제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서 왔는데 그 말에 그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전 사장님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나요? 네, 아예 두절이 돼서 찾으러 왔더니 언제 이 가게를 인수하신 건가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나 그래요. 저도 이 동네에서 다른 식당 있던 사람인데 전 사장님이 목돈 필요하다고 이 가게를 급하게 판다길래 제가 넘겨받았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전 사장님 근황은 아예 모르시나요? 그게 저도 여기 부근에서 장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 인근 상인분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은 얘기는 꽤 되는데. 들은 얘기요? 그게 뭔데요? 저도 주위에서 들었는데 여기 전 사장님이 가게 알바생하고 바람나서 본처 쫓아냈다는 말은 익히 들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저였기 때문에 좀 민망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또 엄밀히 제가 쫓겨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 남편의 이혼 스토리가 그 주변 일대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었죠. 그런데요? 그러고 그 알바생이라는 여자가 임신도 했었던 모양이고 결국 그 알바생 여자가 이 가게 안주인 노릇하며 지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알바생이라는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따로 애가 있는 유부녀였다네요. 그건 모르셨죠? 네?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이유정이 사실은 애가 있는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애가 둘이나 있는 여잔데 제대로 이혼도 안 하고 집만 나와 있었다나 봐요. 그 여자 수소문해서 찾아온 전 남편이 가게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 났었죠. 그 여자가 집에서 나왔든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바람핀 거니까요. 그 알바생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경찰까지 와서 이 주변에서는 꽤나 시끌시끌했었는데 하여튼 그 남편이란 사람이 이혼은 계속 안 해주고 전 사장님한테 상간소송만 계속 했었다더라고요. 주변에 소문도 안 좋게 내면서 손님도 많이 떨어지고요. 결국 돈 크게 주고 이혼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뒤에 그 바람난 알바생이 전 사장님 이름으로 사채빚을 엄청 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채빚이요? 이유정이 유부녀였다는 걸 속인 것도 모자라 남편 명의로 사채빚까지 땡겼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사채빚 때문에 전 사장님이 이 가게 저한테 넘긴 거잖아요. 한동안 사채업자들도 여기 드나들고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작 전처분께선 전혀 못 들으셨나 봐요. 그분이 전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혼 후 그 어린 알바생이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원래 나쁜 인간들이 더 잘 산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배신당하고 바닥으로 내리꽂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등줄기에서 소름이 얼마나 돋던지요. 정말 놀라운 전 남편의 근황이었던 거죠. 가게가 잘 된 게 전부 지 덕인 줄 알고 가족들 배신 때렸던 전 남편의 최후는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사채빚을 정리하느라 처음으로 성공했던 가게마저 헐값에 넘긴 거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랍긴 하지만 불쌍하다던가 안 됐다던가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부부로 같이 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말이죠. 진짜 쌤통이다 싶기까지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줄임말로 스불제라는 말이 있다더군요. 스스로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말을 줄인 단어라고 합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사람에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오게 되는데 남편에게 그 가게의 성공은 많지 않은 기회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 가게가 성공함으로써 자기를 믿고 지켜봐준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고요. 본인이 스스로 부른 재앙이니만큼 그 감당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겁니다. 연락이 두절돼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저버린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진짜 놓친 것은 무엇인지 두고두고 곱씹으며 절절히 후회하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속 썩이는 남편 없이 아이들 잘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 거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